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학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유교 책판과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냉전 상황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 왕조 실록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KBS에서 방송됐던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등재된 기록물은 지난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3시간 45분간 생방송한 비디오 테이프와 담당 제작인의 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와 방송 진행표 등 모두 2만 500여 건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물로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것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 간행을 위해 만든 목판인 한국의 유교 책판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의 유교 책판은 305개 문 중에서 기탁한 6만 4천여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학자의 문집에서부터 예학서, 역사서 등 모두 700여 정으로 조선시대 500여 년간의 성과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두 건의 기록물이 새로운 기록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기록유산은 모두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 왕조실록을 처음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고 2001년에는 승정원 일기와 직지 심채여절, 2007년에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과 조선 왕조의 의궤, 2009년에는 동의보감을 유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어 2011년은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에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난징 대학살 문건과 일본군 위안부 자료 등재를 추진했으나 이 중 난징 대학살 문건만 등재됐습니다. 난징 대학살 문건은 일본 군대가 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이후 6주간 난징 시민과 무장 해제된 중국군인 30만 명을 학살한 사실과 1945년 이후 전쟁 범죄자의 재판 관련 기록물이 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12차 회의를 통해 60여 개국이 신청한 88건 중 47건을 새롭게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폐막식을 하루 앞둔 9일 우리 선수단은 복싱과 사격, 트라이애슬론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러시아, 브라질, 중국에 이어 종합순위 4위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네, 문경에서 김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대회 9일째, 복싱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남자 라이트 플라이급에 출전한 박정훈 병장과 벤턴급의 김주성 병장, 라이트 헤비급의 양희근 병장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플라이급의 연성모 일병과 라이트 웰터급의 심현용 일병도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상대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긴장 많이 했는데 제가 또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제가 더 힘이 많아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마녀 66kg급의 김지훈 일병과 75kg급의 김진혁 상병도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려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승을 해서 되게 기쁘고 또 너무 지금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사격 남자 25m 군속사 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송종호 하사는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트라이애슬론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남자 엘리트 팀에 출전한 김지환, 이지홍, 김주석 선수는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전 종목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올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수영 남자 계영 400m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구기 종목에선 동메달 4개가 나왔습니다. 남자 축구는 이집트에 3대2로 이기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농구와 배구도
브라질과 이란을 각각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핸드볼 남자팀도 리투아니아를 37대 28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브라질, 중국에 이어 종합순위 4위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문경에서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대회가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서 해외 기자단이나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통역 요원들이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방송사 기자인 존슨 조나스. 서툰 영어지만 통역 요원과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한국을 처음 찾은 그는 대회 운영과 시설,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지원 요원들에게 특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I had a big support from your staff to my job. I had access and information to photography in the stadiums and the match locals. 중국 관영통신사 소속 여기자와는 경기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수영장 시설은 전 세계 최고 중 최고. 수영 경기를 펼쳤던 자국 선수의 말을 인용해 칭찬을 건넵니다. Swimming pools in Kimchang, the players from the Chinese team told me that the swimming pools are one of the best they have ever seen. 미국의 한 일간지 사진 기자도 통역 요원과의 대화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메인 스타디움과 레슬링 경기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한국인의 친절함, 아름다운 환경에도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I've been to Korea before, and so far it's been a really great experience. For everyone that I've talked to, and for the U.S. team especially, we feel very welcomed. And we felt very at home since being here. It's a very beautiful country, and your culture is so inviting. It's very nice. 선수촌에서 만난 독일 대표단 부단장인 루돌프 펠도 한국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열흘간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경기가 펼쳐졌다면서 운동하기 좋은 한국의 날씨와 환경에 대해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So far, we see very good competitions here, very high standard, and I'm sure also the last competition day today and tomorrow will be a success for all of us. And it shows the world that friendship through sport in a military sport is a sign to demonstrate on the world how you can make peace. So friendship together and peace forever. 대회 폐막을 앞두고 진행된 해외 기자와 선수들과의 토막 인터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슴에 담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습니다. 공동취재단 윤현수입니다. 네,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시상식에는 언제나 수려한 외모의 여성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대회에서 시상식 도우미 역할을 할 여군 부사관을 모집했는데요. 화려함보단 절도 있는 모습으로 대회를 빛내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117개국에서 모인 지구촌 군인들이 영광의 순간을 향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스포츠 대전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완화하고 경기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국제종합경기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시상식 도우미입니다. 보통 시상식 도우미는 화려한 의상으로 단장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되지만 이번 세계 군인체육대회는 여군들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회를 위해 육해 공군 전 부대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모집했습니다. 이들 중 선발된 175명의 여군들은 화려함 대신 절도 있는 모습으로 메달과 트로피 등을 운반하며 대회 시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군인 시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각져 있는 거, 또 군인이라고 하면 또 제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식을 좀 잘 살려서 일반 시상과는 약간 차별화된 시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수촌 내 마련된 시상 사무실에는 남군 시상 도우미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육군 이사단에서 파견된 남군 시상 도우미들은 대회 참가국의 국기 운반과 금은 동메달을 분류하는 역할은 물론 각 대회장으로 보내는 일까지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상식에 필요한 메달, 인형, 그리고
국기 같은 거를 챙겨서 이제 김천에 있는 실내 체육관으로 가서 이제 시상식을 준비하려고 지금 시상 물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을 거둔 지구촌 선수들을 위해 시상식에서 해당 국기를 개양하는 일은 국가를 넘어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여기 국기 개양조로서 우승 국가 국기를 매다는 일을 하는데 매번 우승 국가의 국기를 매달 때 저는 그 국기를 매달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로 인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공동취재단 송민아입니다. 네, 이번 대회에는 8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만큼 제공되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철저한 위생관리입니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선수들의 건강과 위생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보도에 윤혜라 기자입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식자재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검사관. 한 가지 재료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선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24시간 상황실입니다. 근본 대회 관련해서는 3개 선수촌과 14개 호텔 그리고 각 경기장에 식음료 검식관 185명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음식이 선수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을 수거를 해서 4시간 안에 식중독균 17종을 검사를 한 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폐기가 되므로 또 선수촌 내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를 고려한 식단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국가, 종교, 문화를 고려한 400여 가지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슬람권 현지 할랄 조리사를 초빙해서 약 80여 가지의 메뉴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된 메뉴를 가지고 저희 자체 품평회를 진행하였고 그 자체 품평회를 통해서 메뉴 퀄리티를 개선하였고 조직위의 식음료 위생점검은 대회가 폐막하고 선수들이 퇴촌하는 오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조직위는 인근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마지막까지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공동취재단 윤희라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국의 메달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1위를 고수했던 러시아가 금메달 5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3개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위는 브라질 금메달 34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4개입니다. 중국은 3위입니다. 금메달 32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35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9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5개로 4위를 확정지었고 5위는 프랑스, 6위는 독일입니다. 네, 어느덧 대회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마지막 11일에 진행되는 경기 일정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 남은 경기는 한 종목입니다. 바로 마라톤인데요. 마라톤에는 남녀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경기는 오전 9시부터 국군체육부대 주경기장에서 시작해 문경 시내 일대에서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일정이 끝난 후에는 국군체육부대 메인 스타디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폐회식이 진행됩니다.
저녁 7시 40분까지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세계 각국 군인 선수들의 화합과 도전의 시간이었던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300mm 신형 방사포와 개량형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의 열병식. 김정은은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민산 공상단 정치국 상무위원과 함께 주석단에서 행사를 관람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떠한 전쟁에도 상대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민사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열병식에서는 6.25 참전부대를 재현한 행렬이 가장 앞에서 행진했고 T-34 탱크와 AN2기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처음 공개했던 핵배낭이 다시 등장했고 처음 공개된 300mm 신형 방사포와 탄두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군 2만 명과 주민 10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제11회 항공우주엑스포가 공군 사물련 비행단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항공기 전시와 함께 에어쇼,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심예슬아사입니다. 제11회 항공우주엑스포가 사천 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4일 일정으로 공군 3훈련 비행단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 항공기 부하로의 선두 비행을 시작으로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초음속 항공기의 경음과 함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아찔한 공중기동이 관람객들의 박수와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외에도 행사장에는 다양한 항공기들이 전시됐고 공군 수송기 체험 비행도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모형 항공기 대회 등 항공대회가 개최되는 한편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과 드론 시연 등이 마련돼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은 제8회 엑스포부터 사천시와 함께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에어쇼와 항공기 전시 등을 통해 선진 정예 공군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네, 지난 2일 화려한 막을 올렸던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열흘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11일 폐막합니다.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은 폐회식을 끝으로 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종합대회의 꽃으로 꼽히는 마라톤이 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주길 응원합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